이제 마지막 부분 호르몬 얘기를 드리고 치료는 이제 조금 집에서 복용할 수 있는 것들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호르몬은 부신 호르몬입니다. 코티졸. 다시 나왔는데요. 부신에는 사실 정말 수백 가지의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그중에서 특징적으로 알도스테론, 코티졸, DHA라는 게 나오는데 중요한 게 나오는 것이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다 일주기 리듬이 있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에 작용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HA는 코티졸과 반대작용을 해서 너무 과다한 코티졸에 대한 몸에 나쁜 영향을 다 이렇게 축소시키는 역할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신에 나와서는 호르몬이 요게 아까 시계예요. 중추시계의 명령을 받아서 부신에서는 아침에는 코티졸 높이고 밤에는 낮추고 이런 활동을 원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나 염증이 생기게 되면 시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말만 들어요. 이거 조금 더 상위 레벨에 있는 신호인데 그 신호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높으니까 코티졸 막 만드는 그러한 이제 언커플링이라고 해서 말을 안 듣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만성적으로 노출이 되면 시계도 말을 안 듣습니다. 시계도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탈감작화라는 과정이 생기는데 아침에 높아야 될 코티졸이 오히려 밤에 늘거나 아니면 이런 주기가 약화가 되는 일주기 리듬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기능의학적으로 한 가지 또 증상을 나타나는 게 부신피로거든요. 이제 부신피로라고 하면 코티졸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를 회복하고 에너지, 근육 대사를 하는 중요한 호르몬이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불면증 환자에서도 많이들 나타납니다. 특징적으로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러니까 각성 호르몬이기도 한 코티졸이 약화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일주일 리듬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야간 코티졸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뇌에서는 어떤 게 나타나냐면요. 만성 피로라든지 부신 피로라든지 아니면 이런 고코티졸 상황에서 똑같이 가바가 감소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바 부족 자체는 부신 호르몬 장애가 생겼을 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수면과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 자체도 가바가 부족하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탈진하거나 이완이 안 되거나 주의력 부족하거나 공황발작이나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느낌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벤조다이아제핀에는 안정제에 잘 반응은 하는데 이 약을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능의학에서는 이 가바를 보충하면서 각각의 호르몬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치료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성호르몬 말씀드릴 걸 때 먼저 남성은 남성 갱년기를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남성 갱년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여성분들은 폐경하면서 그냥 갱년기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남성분들은 좀 개인차가 있어요. 노화랑도 좀 관련은 있는데 40세 이후부터는 좀 점차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고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적어지는데 이런 특징적인 남성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면서 남성 호르몬이 거의 결핍 수준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남성 갱년기라고 하고요. 위험인자는 술 많이 드시는 분, 회식, 과식, 비만, 그리고 대사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수면에 항상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을 볼 때 제가 같이 보는 부분이고요. 이 남성 호르몬은 수면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수면을 못하게 되면 이게 이제 수면 못하시는 분들이 본 건데 수면 제한을 하게 되면요. 남성 호르몬이 10에서 15%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남성 갱년기까지 수준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수면 구조가 되게 중요한데 남성 호르몬의 증가는 처음 잠을 잘 잤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첫잠 3시간으로 되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섭화수면 때 렘 시작 전에 갑자기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노인 환자분들은요 섭화수면 깊은 잠이 감소하면서 동시에 남성 호르몬도 많이 떨어져 있고 남성 호르몬도 일주기 리듬이 있는데 그것도 약화돼요.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을 보충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수면 질과 그런 취약성을 조절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보강 치료입니다. 네, 치료받을 때 중요한 거는요. 남성 갱년기 수치,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질환들과 좀 상호작용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비만 때문에 수치가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비만 치료를 하면 사실 좋아지세요. 그리고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무호흡도 같이 치료하셔야지 갱년기만 치료하게 되면 오히려 무호흡증 악화되고 수면이 악화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클리닉에서 했을 때 나는 혹시 여기 해당되는 게 없는지 한번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성호르몬은 여성분들 얘기를 할 건데요. 여성분들은 이제 50세 전후로 이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이렇게 감소를 하죠. 물론 또 이제 가임기 때는 이런 호르몬의 변화를 한 달마다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불면증이 여성분들은 좀 쉽게 오거든요. 조금 더 이제 이 성호르몬이 수면에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폐경 때는 에스트로겐에 비해서 프로게스테론이 훨씬 더 감속이 절대값이 많이 커요. 이 프로게스테론은 뇌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억제 기능을 원래 좀 담당합니다. 가바 신호예요. 전반적으로 조금 불안도도 낮추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폐경 때 이게 떨어지면서 뇌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뇌 안에는 이런 성호르몬에 관련된 수용체들이 많이 있고요. 특징적으로 글루타민, 가바, 도파민, 세로토닌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에스트로겐의 전반적인 세로토닌, 도파민 감소랑 관련이 돼 있고 프로게스테론 감소는 가바 감소랑 관련이 돼 있어요. 에스트로겐은 세로토닌과 관련돼 있는데 이 세로토닌 자체가 우리가 체온 조절하고 그리고 혈관 수축을 하고 이런 것들에 또 같이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갱년기 증상으로 열감이 생긴다든지 두근거린다든지 잠이 안 온다든지 그런 증상이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폐경 혹은 폐경 전 1, 2년 전에도 이런 가바 저하와 세로토닌 감소를 같이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는 사실은 여성 호르몬 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게 치료를 받아야지 이제 불면이 개선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 쓸데없는 수면 약제를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호르몬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으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호르몬을 못 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영양제나 비호르몬 요법이 있는데 세로토닌 증가시키는 약물 그리고 가바 자체를 증가시키는 약물도 좀 도움이 되는데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승마라는 물질이에요. 블랙호스라고도 부르는데 얘는 일단은 이제 여성 호르몬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몸에서 작용은 세로토닌을 조절을 해주고 그리고 뇌와 뼈는 조금 에스트로겐 효과, 유방과 자궁은 에스트로겐 억제 효과를 있어서 사실은 이 유방암, 자궁 내막암 걱정하시는 분들에게서도 조금 쓸 수 있는 약제이고요. 이거 자체 효과는 전반적으로 갱년기에 대한 이제 증상 완화 효과와 더불어 수면에 대해서도 같이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용량을 조금 많이 투약하거나 혹은 세인트 존스 월트라는 다른 이제 갱년기 약제가 있는데 그거랑 같이 좋게 하게 되면 수면 약제 없이도 불면이 많이 좋아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DH라는 물질인데 요거는 이제 약제는 아니고 영양제예요. 우리가 부신에서 아까 나왔던 물질이거든요. 스트레스를 이렇게 대항하는 항스트레스 호르몬이기도 한데 이 자체가 부신에서 만들어지면 우리가 성호르몬 분비하는 난소가 기능이 안 되더라도 에스트로겐을 만들게 되는 전구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노화 호르몬이기도 하면서 해서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데 특히 여성에서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감소가 되고 또 훨씬 더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폐경기 여성분들에게서도 많이 쓰고요. 아까 DHA가 떨어진다고 하는 부신 피로라든지 코티졸이 너무 높아져서 DHA 요구도가 높은 분들에게서도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성호르몬 전구체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은 성장 호르몬인데요. 성장 호르몬은 아까 깊은 잠 자는 첫잠 때에 많이 분비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우리 행동들이 있고요. 또 코티졸이 떨어져야지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거든요. 네, 또 마찬가지로 그걸 방해하는 코티졸을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 특히 빨간색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성장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건데 밤에 많이 드시는 거 너무 과열량으로 드시는 거, 그러니까 너무 단 거나 너무 기름진 거 드시는 거, 그리고 수면 제한을 하는 경우,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에게서는 성장 호르몬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식사 운동에서 코티졸이 올라간다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성장 호르몬 분비도 떨어집니다. 서로 약간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식을 하거나 자기 전에 당지수 높은 고열량 음식을 드시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밤에 안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은 원래 근육 운동을 하면 잘 합성이 되거든요. 근데 자기 전에 하게 되면 이것도 야간 코티졸 저하로 절대적인 수면 때 원래 성장 호르몬이 제일 많이 분비되는데 같이 억제가 된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수면에 대한 시간이거든요. 여기 수면 시간이 미뤄지시는 분들에게서는 일단은 요거는 쪽잠 잔 거예요. 짧게 자고 깬 경우인데 요때는 영향을 거의 안 받아요. 스트레스 호르몬 높아지는데 문제는 아예 미뤄서 자게 되는 경우. 자정 이후에 주무시면 성장 호르몬이 거의 분비가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야간 근무에서 아예 잠을 안 자는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자정 전에 꼭 11시쯤에는 꼭 잘 주무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불가피하신 경우가 있어요. 야간 근무하셔야 하는 분들은 그래도 쪽잠이라도 자서 그런 수면 환경에서 섭화 수면을 조금 증진시키는 게 몸의 생리적인 반응에선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 자면 이 성장 호르몬은 증가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증가하면 한 20에서 50 정도, 퍼센티지로 보면 60에서 한 20% 정도 증가가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면증 말고도 다른 수면 장애에서도 똑같이 잘 자면 이런 성장 호르몬 잘 분비가 되어 있다. 근데 그렇게 잘 자게 만들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호르몬 자체가 떨어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먼저 성장 호르몬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의학적 치료를 하는데 너무 절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성장 호르몬 자체가 저하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는데 이런 기준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성장 호르몬 투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